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출제 빈도가 높은 도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도, 평행선, 각의 이등분선, 내려 긋는 수선, 올려 긋는 수선, 이렇게 작도를 복습하고, 직선의 방정식, 평행, 수직의 동치 조건, 세 번째로 평행선의 비, 특수하는 중점 연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내각, 외곽의 이등분선과의 동치 조건들, 다섯 번째, 아폴로니우스의 원, 여섯 번째, 원의 내접 사각형의 성질, 동치 조건입니다. 일곱 번째, 사인 법칙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새롭게 증명한 내용들이 많아서 전부 동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을 밝혔고요.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도, 평행선, 동의각이 같다와 정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평행선 동의각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이 있으면 밑에 있는 이변과 똑같은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다. 그럼 실제로 작도를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면 얘를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한번 꺼 봅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각이 하나 생겼죠. 이 각을 이 점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을 이렇게 이만큼 가지고 오면 반지름이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 원을 그대로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반지름이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를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여기를 컴파스 찍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 이 점에서 이렇게 똑같은 거리만큼의 컴파스를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역시나 이 점에서 이 점까지나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똑같죠. 그렇게 해서 생긴 이 교점과 이 점을 그냥 연결을 쭉 해주시면 명백히 평행선이 될 겁니다. 이유는 빨간 색깔 선이 반지름으로써 이렇게 두 칸짜리로 갔죠. 예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이 지금 반지름으로서 다 한 칸짜리로 갔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했다시피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은 변 세 개가 같은 SSS 합동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응각이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은 것이고, 그래서 점각 점각으로 같으니까 결국은 동의각이 같다. 평행선이 정의가 되니까 평행하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의 작도 원리는 근본적인 원리 따져보면 SSS 합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각의 이등분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의 이런 이제 원을 하나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러면 물론 또 아까 전처럼 뭐 한 칸 한 칸으로 반지름이 같을 것이고요. 이제 컴파스를 조금 더 늘려서 여기를 컴파스 꼭지점으로 두고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원을 조금 일부분을 가져옵니다. 또 이 녀석을 똑같은 반지름 크기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긴 교점을 연결하면 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한번 연결해 보죠. 왜 그런지 원리가 중요하겠는데 이 점하고 이 직선 빨간 색깔 거리가 반지름이 똑같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두 칸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각각 크기 두 칸짜리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을 반지름은 한 칸짜리 파란 색깔이었죠. 그 다음에 검은 색깔은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삼각형 두 개가 또 역시나 똑같은 이유로 SSS 합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응하는 각이 또 같으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게 되어서 각의 이동선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그냥 평행선은 바로 그을 수 있다고 보고 각의 이등분선도 그대로 그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죠?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쭉쭉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선의 두 종류입니다. 내려 긋는 수선과 올려 긋는 수선. 본질적으로 다르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삼각자로 대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랑 컴퍼스만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거리보다 충분히 큰 반지름이 되도록 원을 이렇게 임의로 하나 이렇게 들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의 일부를 이제 들고 오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랑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으로서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이 하나 생겼는데 방금 앞에서 했었던 각의 이등분선 작도할 수 있다 했죠. 그냥 각의 이등분선 한번 내려가 보죠. 여기까지 볼까요? 그래서 각 이등분선 표시를 빨간색으로 점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또 빨간 색깔 이 변이 공통변이고, 그죠? 공입니다. 공통변이고, 정각, 정각 같고, 파란색, 파란색깔이니까, 이런 합동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변각변, SAS 합동이라죠. 두 개 합동이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고, 그래서 중점도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중점도 작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 각도 서로 지금 이웃하는 각이죠. 근데 한직선을 세웠을 때 이웃하는 각이 같으면 그 각을 수직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이 이제 수직이 됨으로써 사실 이렇게 같은 거죠. 내려가는 수선을 작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올려가는 수선 한번 그려보면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하고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일부분만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한 칸으로 같다고 표시해드렸고, 이 교점을 꼭지점으로 딱 두고 컴파스의 뾰족한 부분으로 두고 충분히 크게 이렇게 이제 원을 하나 만들고,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충분히 크게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요. 같은 원을. 그럼 여기 이제 교점이 생길 것이고, 이 교점을 그대로 이제 연결해주면 올려걷는 수선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어보면. 예? 얘가 수선이 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원의 이제 반지름으로서 빨간 색깔 이 길이가 같죠? 이쪽에서도 똑같은 반지름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또 역시나 빨간색 두 칸이라고 하면, 검은 색깔 변은 당연히 또 공통변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내려걷는 수선은 SAS 합동이었다면, 이번에는 공통 부분이 검은 색깔이고, 변을 각각 달고 있으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아는 SSS 합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죠? 합동이고 이웃한 각이 같으니까 결국은 수직이 된다. 올려가는 수선 작도입니다. 그래서 작도들 방금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드렸던 중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5가지 형태는 그냥 이제 이 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릴 수 있다라고 보고 그냥 작도를 편안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내용 복습 끝났고 고등학교 1학년 직선의 방정식의 평행과 수직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L을 y는 mx 플러스 n, L-를 y는 m-x 더하기 n-라고 했을 때 L과 L-가 평행 필요 충분 조건이기를 기울기인 m과 m-가 같고 y절편인 n과 n-가 다르다. 가로 2번 L과 L-가 수직이다. 필요하고도 충분 조건이기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아주 유명한 공식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다 x축으로 돌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가는 방향으로 L과 L-가 평행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선의 정의가 동의각 같다죠. 그래서 일단 가정은 동의각이 정각으로 같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과 L-를 일단 x축으로 다 평행이동해서 동의각이 같은 상황으로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평행선 들고 왔고요. 평행선 정의가 동의각이 같다, 정각으로 이렇게 같다라고 씁니다. 가정은 검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L은 기울기가 일단 m입니다. 다음 L-는 기울기가 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적절하게 크기 일자리를 원으로 작도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는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얘가 이제 거리 1인 컴파스로 이렇게 딱 찍어버리면 여기 공지 좀 두고 거리 1을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이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얘가 거리 1이 다 이렇게 줍니다. 똑같이 거리를 잡았고 아까 올려 긋는 수선 작도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올려 긋는 그 수선을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샤라락 네, 올려 긋게 샤라락 올립니다. 네, 색깔 바꿨어요. 또 샤라락 올립니다. 그러면 수직 표시. 자, 느낌 왔습니까? 이 삼각형은 지금 합동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1이라는 게 공통이고 양 끝이 점각과 90도, 점각과 90도로서 A, S, A로 합동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기울기가 왼쪽 건 M이고 오른쪽 건 M-죠. 그러면 단위 길이 1에 대해서 기울기가 높이가 얘는 M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얘는 높이가 M-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 했으니까 따라서 M과 M-는 높이로서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합동이상각형 같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역방향 m과 m-가 같다라고 하고 y좌편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가는 방향도 m과 m-가 같아버리면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역방향. 그러면 이번에는 기울기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두 개의 직선을 하나 들고 옵니다. 아까 전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들고 왔는데 얘를 우리가 적절히 평행이동한 L이라고 하고 얘 기울기는 M입니다. 그리고 얘는 L'라고 하고 얘 기울기 역시 M-가 되는데 얘는 M과 M-가 같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단위 길이를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1로서 원으로 끊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았고 그 다음에 또 단위 길이 1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려 긋는 수선 짝도 가능하다 했으니까 올려 그어보죠. 샥. 그래서 마찬가지로 샥 올렸습니다. 자, m과 m-가 같다 했거든요. 기울기 정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1이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가 이번에는 m과 m-가 같을 수밖에 없죠. m과 m-는 가정에 의하면 이 높이는 실제로 그림은 왜곡돼 보일지라도 m과 m-는 높이로서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선을 올려갔기 때문에 얘가 이제 90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삼각형이 어떤 합동 조건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가정 때문에 m과 m-가 같고 높이가 같고 1, 1이고 끼인 각을 알고 있으니 SAS 병각변 SAS 합동에서 두 개는 합동이에요. 자, 합동이면은 대응하는 각이 같죠. 대응하는 각은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결론은 빨간색이에요. 그것을 정각이라 해서 같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의각이 같다가 돼버렸고 따라서 L과 L-는 평행하다. 결론을 L과 L-는 평행하다라고 역방향도 증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가는 방향이나 오는 방향이나 증명 가능하면서 근본적으로 쓰는 합동의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직 조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방향 L과 L-가 수직하고 있습니다. 퍼펜디큘러. 그런데 X축하고 뭐 Y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지금 기울기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어떤 녀석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떤 저 X축 밑으로 내려오는 게 기본적인 꼴일 거고 걔를 적절하게 한 점으로 평행이동시켜서 서로 만나게 X축에서 교차하도록 작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게 L과 L-가 수직이 되는 상황으로 제가 작도를 그냥 한 겁니다. 조금 더 내려 그을까요? 이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얘를 제가 L이라 하겠습니다. L. 그리고 그러면 L의 기울기는 우리가 주어져 있기로 M입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L-라고 하고 얘 기울기는 M-라고 하겠습니다. 자, 90도가 가정이니까 검은 색깔로 90도 표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X축으로 이동해서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교차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아까와 같이 단위 길이 1을 하나 이렇게 작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1이라고 선정을 해서 끝점을 이렇게 딱 결정을 했습니다. X축과 수직되도록 작도가 가능하니까 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긋는 수선, 올려긋는 수선을 연장해서 작도를 합니다. 수직 표시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우리 기울기 정의를 알다시피 X축 위로 있으면 M은 양수가 되고 그다음 M-는 이런 경우는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이제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할 것 같으면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실제 길이가 얘가 M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실제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음수가 기울기니까 실제 길이는 마이너스 M-가 되겠다. 그죠? 실제 길이로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히거든요. 자,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90도니까 우리가 이 각을 점각이라 해봅시다. 그리고 이 각을 x각이라 해봅시다. 그러니까 가정에 의해서 점 더하기 x는 90이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삼각형 내각이 또 180도니까 90이 빠졌으니까 이 각이 x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죠? 다음 요 각도 정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요. 그러면 지금 결국 점 x 점 x로 이 삼각형 두 개가 서로 AA 닮음이 된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보세요. AA 닮음이면 그 대응하는 변의 길이 b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를 한번 써보면 이 x랑 90을 잇는 이 m일 때 이 큰 녀석의 x와 90은 이 부분이죠. 1입니다. 파란 색깔 1. 의 b는 자 1을 점과 90에 해당되는 작은 녀석의 1과 점과 90의 큰 녀석은 이 부분이죠. 마이너스 m-가 길이 b가 일정하다. AA 닮음 때문에. 그래서 얘 내왕의 곱은 외왕의 곱과 같다를 처리해보면 따라서 m 곱하기 m-가 뭐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비슷하게 이번 역방향 m 곱하기 m-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갈게요. 어떤 두 개의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것도 0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호가 분명히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가정을 했으면 m이 양수고 m-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라고 해버리면 충분하죠. 그래서 L이라는 직선은 X축 위쪽으로, L-라는 녀석은 X축 아래쪽으로 일단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우리가 L이고 기울기가 M인 양수, 그리고 이 녀석은 L-이고 기울기가 M-이고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가정을 했고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인데요. 위에 있는 아이들 살짝 살리면 얘는 같은 말이기를 m 대 1이 1 대 마이너스 m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죠. 왜냐하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1이라는 단위 길이를 하나 테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단위 길이 1자리를 출수했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또 아까 전처럼 수선을 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선을 작도해보면 이런 식으로 뻗어 올라가겠죠. 자, 근데 가정이 지금 m 대 1은 1 대 m-거든요. 그러면 m-라는 것은 음수인데 마이너스 m-는 양수가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이 실제 기울기 정의에 의한 이 길이가 마이너스 m-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m-. 그리고 x축 양으로 갈 때는 이 실제 길이는 그냥 m과 동일하죠. 그런데 m 대 1, m 대 1과 1 대 마이너스 m-가 길이 b가 지금 같다라고 했고 그 사이에 있는 끼인각이 90도로 지금 같이 끼인각으로 공유하거든요. 다시 m 대 1이고 1 대 마이너스 m-이고 각은 90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닮음을 우리는 무슨 닮음이라 하냐면 SAS 닮음이라고 합니다. 닮음도 이런 닮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SAS 닮음이 되는 것이죠. SAS 닮음이니까 대응하는 각이 이제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닮았으니까 이 각을 제가 정각이라 하면요. 대응하는 각이 이 각이 이제 정각이 되는 것이고 이 각을 X각이라 하면 점 더하기 X는 90이 되면서 이 각도 삼각형 내각 합이 180도라서 이 각이 X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각 입장에서 보면 점 더하기 X가 이 삼각형에서 90도와 동일하니까 결론을 빨간색으로 쓰면 결국은 점 더하기 x가 90도가 된다. 즉 따라서 점 더하기 x가 90도를 만족함으로써 결국은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또 역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근본 원리들이 평행, 수직이 ASA 합동, SAS 합동, 그 다음에 수직은 AA 닮음, SAS 닮음이 각각 필요하고도 충분 조건에 사용되는 근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평행선 사이의 길이 비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제입니다. 평행선 길이 비입니다. m 대 n, m-n-는 같을 때 평행선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여기서 1로 가는 방향은 중학교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향은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는 방향 제가 한 것부터 바로 그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죠. 자, 그림 그렸습니다. M 대 N, 오른쪽도 M-N-, B가 똑같은 내분 연결선이라고 하죠. 내분점을 연결한 그냥 선입니다. 내분 연결선은 평행이다.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내분 연결선. 이걸 그냥 연결했어요. B가 똑같은데. 그러면 얘가 평행하다. 자,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한번 써보면 가정 검은 색깔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삼각형 대 이거, 그 다음에 이것 대 이것도 B가 일정한 거예요. M 대 N이면 당연히 M 대 M 플러스 N과 M 다시 대 M 다시 플러스 N 다시도 당연히 B가 같을 거죠. 느낌은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더 대수적으로 하면 명확하게 증명을 해보면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가 되니까 N, M 다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인 M, N-가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를 보이고 싶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M 대 M 플러스 N, 뭐 굳이 안 보여도 되지만 한번 그래도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꼴 M 다시 대 M 다시 플러스 N 다시, 이게 같으냐 이거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 따지고 싶은데 이게 원래 정수론에서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같은 녀석을 더해도 B는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로 필요 충분 조건을 살펴보시면 이 조건이 안에 있는 내항의 곱은 m 곱하기 m 다시 더하기 n 곱하기 n 다시 m 다시죠. 이게 내항의 곱이고 얘는 외항의 곱은 m 곱하기 m 다시 더하기 m 곱하기 n 다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사라지죠? 얘가 실제로 이렇게 지금 사라지는 형국이니까 위에 있는 녀석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식입니다. 그죠? 동치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분명히 동치입니다. 그래서 역방향 할 때도 이렇게 딱 쓰실 건데 m 대 m 플러스 n, m 다시 대 m 다시 더하기 n 다시는 결국은 옆에 있는 양 사이드에 있는 b를 이야기하고요. 여기 낀 각은 분명히 공통각으로 같기 때문에 이 작은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은 결국은 방금 우리가 했던 SAS 닮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녀석하고 이 큰 녀석 선 일부를 거쳤습니다. SAS 닮음이라는 소리고, 닮았으면은 결론을 빨간색, 대응하는 각은 같습니다. 이 각도 같습니다. 근데 이 각은 우리가 위치가 같은 동위각이 되는 것이고, 동위각이 같다라는 것은 평행선이다와 필요 충분 조건, 즉 정의가 되니까 평행선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역방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방향 가정이 평행선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m, 이 길이 n, 이 길이 m-, 이 길이 n-라고 그냥 두은 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b가 일정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가정을 먼저 검은 색깔로 평행선이라 하자. 자, 평행선이라 하면 당연히 정의가 동의각 같죠. 동의각 같으니까 이 각이 점각이라 한다면 이 각도 점각이고, 이 각은 지금 공통각을 같이 갖고 있죠. 그럼 이 작은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은 .x.x인 우리가 잘 아는 AA 닮음입니다. 그쵸? 이 녀석이 AA 닮음이고 큰 녀석도 AA 닮음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원리가 다릅니다. 이 앞에 거랑. 그죠? 자, AA 닮음이면 옆에 있는 닮은 B가 같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M 대 합하는 M 더하기 N의 B와 오른쪽에 있는 m 다시 작은 녀석 대 큰 녀석은 더하기 더하는 거죠. m 다시 더하기 n 다시의 b가 같습니다. 자, 얘는 아까 우리 여기서 풀어봤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m 대 n 양옆의 b를 유지시킬 수 있다. m 다시 대 n 다시가 된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증명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항상 길이 b가 옆에 이제 이렇게 나오든 뭐 얘 대 전체든 얘 대 이거든 어쨌든 옆에 있는 b는 무조건 평행선을 보장해주고 평행선은 옆에 b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몇 개 중요한 예들, 각이 이등분선하고 아폴로니우스 1은 전부 다 평행선 B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걔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빠졌습니다. 중점 연결 정리.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중점 연결 정리는 이 상황에서 M과 N이 둘 다 1인 상황일 때, 인 특수한 상황이 바로 중점 연결 정리가 됩니다. 중점 연결 정리를 예전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뭐냐면, 중점 연결선은 평행선이다. 그게 지금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 1, 1대 1의 비를 갖는 중점, 만약에 이게 중점이라면 중점을 연결하는 그냥 선은 평행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점 평행선은 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n도 1이고 m도 1인 이런 비를 가질 때 중점이면서 평행되도록 작도를 해버리면 나머지 받는 부분은 결론이 1대1이 될 수밖에 없다. 중점 평행선은 중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상황이 이 상황과 좀 똑같죠. 특수한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번째, 내외곽 이등분선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요 방향은 증명이 되어 있고 요건 제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필요 충분 쓰시면 되고 M 대 N, M 다시 대 N 다시가 이렇게 B가 있을 때 학생들이 이 선과 이 내분하는 선을 이어주면 얘가 각이 능분된다는 걸 잘 활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 학교에서 그 뭐죠? 주관식인가? 여기 1학년들 시험 나왔는 것 같던데 M 대 N, M 다시 N 다시면 이거 분명히 각이 이등분 됩니다. 근데 이거 그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각이 위등분은 외부로 M을 연장해서 외부로 뻗어나가게끔 N의 길이를 취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 외곽 이등분은 물론 M이 N보다 크다 할 때 M 대 N, M 다시 대 N 다시인 이 점은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아폴로니우스 1 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오히려 N 길이만큼을 M 내부로 들어오게끔 작도를 해주는 거예요. N을 취하는 걸. 얘는 외부로 취하고 얘는 내부로 취한다. 이게 일단 기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방금 우리 했던 이 평행선 길이 비 있죠. 얘를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대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는 무조건 평행선이다. 혹은 평행선이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독단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증명한 내용이 이 부분이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주면 그냥 이제 또 밑에 있는 부분들도 그 가는 방향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선 길이 비좀 기억해 주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M의 연장선에 길이 N만큼을 컴파스로 돌려서 취할 수가 있죠. 컴파스로. 그래서 그대로 연장을 해서 N만큼 길이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나요? 그죠? 대충. 그러면 이 길이가 N이 될 테니까 똑같이 N을 취했으니까 얘를 N이라고 둡니다. 길이를. 이렇게 취하는 순간 이 삼각형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립니다. 이등변 삼각형 성질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밑각이 같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밑각이 같은데요. 그렇죠? 정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정이 가는 방향이 M 대 N, M 다시 N 다시가 같거든요. 평행선 길이 비에 의하면 옆에 비가 같으면 얘는 평행선이다라는 게 평행선 길이 비죠. 평행선 길이 비의 우리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죠? 방금 위에서 했어요. 가는 방향에 의하면 평행선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평행선 정의가 동의각이 같다니까 이 점각이랑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색깔을. 이 점각은 분명히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억각도 같거든요. 근데 이 점각은 또 역시나 평행선이라서 억각으로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으로부터 동의각과 억각을 처리하게 되면 각이 이등분선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죠? 빨간색이 결론이에요. 그죠? 각이 이등분선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방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을 일단 그냥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했는데 가정은 검은 색깔, 각이 이등분 되었다고 칩시다. 됐죠? 각이 이등분 됐을 때 결론이 m 대 n은 m-n-가 되느냐, 옆에 b와 밑에 b가 같으냐. 이거 은근 문제 풀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얘가 루트 3이고 1이면 얘가 루트 3 대 1이다. 이렇게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연장을 하는데 n 길이만큼을 컴파스로 돌려서 갖고 온다 했습니다.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만큼 길이를 취했습니다. 연장해서 연장이 포인트 n이라 할까요? 자, 그럼 이 끝점을 연결해 버리면 아까 전과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죠. 맞아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 우리 어떤 성질이 있었죠? 그렇죠. 밑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 이 점 두 개의 각은 외곽입니다. 그쵸? 외곽은 이 내각 두 개의 합과 동일하죠. 얘는 외곽입니다. 외곽. 외곽 성질이라면 이 두 개의 각의 합이 이점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하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각각 점점을 하나씩 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점이니까 외곽이 이점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밑각이 같아야 되니까 각각 점점을 하나씩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점각으로서 서로 평행선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기억합니까? 평행선이면 옆에 B는 무조건 같았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여기였죠? 평행선이면 중학교 때 의하면 옆에 B는 무조건 같았다고요. 역방향. 그래서 평행선 길이 B 역방향을 쓸 수가 있습니다. 평행선 길이 B 역방향에 의해서 평행선이니까 M 대 N은 결론 쓸게요. M-N-다. 해서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역방향 보였습니다. 됐죠? 외곽의 이등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방향입니다. m이 n보다 크고 m 대 n 외부에서 m-n-로 외분한 이 점은 외곽을 이등분한 선이냐가 질문입니다. 결론이. 자, 근데 얘는 무조건 m 내부로 들어가라 했죠. 그래서 n 길이만큼을 내부로 취할 수가 있죠.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n 길이만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길이만큼을 n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취해버리면 얘가 이번에는 또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번에는 이 녀석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연결해보면 이거는 뭡니까? 평행선 길이 B 가는 방향이죠. 또. 이 전체 길이가 M 대 안쪽으로 N, 바깥에 왼쪽에 M 대 N B가 옆이 똑같아요. M 대 N, M 대 N 면 평행선 길이 B 가는 방향에 의하면 평행선이다 이거죠. 맞아요.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길이 B에 의해서 평행선 표시. 자, 그런데 N 이등변이죠. 이 각을 정각이라 하면 평행선 정의가 동의가 같다. 정각. 이등변 사각형과 밑각이 같아야 됩니다. 억각은 평행선 정의입니다. 정각. 따라서 이정각, 점 더하기 점, 각의 이등분선이 증명이 됩니다. 똑같죠, 방법이. 그죠?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됩니다.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그러면 이번에는 외곽의 이등분선이 가정입니다. 검은색으로 제가 점을 찍을게요. 가정은 검은 색깔. 외곽의 이등분선이면 실제 M 대 N이 M 대 N-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N을 똑같이 작도해서 N 안쪽으로 이렇게 취해 볼게요. 쭉 컴파스 당긴 거예요. 이렇게. N을 딱 취하게 되면 그냥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연결합니다. 시점에서 절대 결론 쓰시면 안 됩니다. 논리적 순서를 잘 보시고 n을 취했으니까 내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아까 얘가 빨간 색깔 썼다시피 외곽입니다. 외곽. 이등변 삼각형의 외곽 점 두 개가 지금 외곽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각 두 개의 합이 2점이 돼야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은 같으면서 두 개의 합이 2점이 돼야 된다면 똑같이 분배를 점점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파란 색깔인 점, 그 다음에 검은 색깔인 점은 서로 위치가 같은 각으로서
이게 지금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으로 또 나오죠. 따라서 평행선이면 평행선 길이 b의 역방향에 의하면 옆에 b가 일정하다 였으니까 똑같이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평행선 길이 b 역방향에 의해서 옆에 있는 m 대 n은 m-n-를 마주한다. 그래서 외곽의 이등분선 필요 충분히 됩니다. 무조건. 뭐 어떤 경우든 이제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 그럼 이제 유명한 아폴로니우스 1 이 두 개를 이제 완전히 짬뽕해서 빡 쓰거든요. 굉장히 멋진 증명이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5번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고1 과정에서 생각 키우기 등에 필수로 나오는 형태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평면의 두 점 AB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AB는 서로 다른 상황인데 평면상에서 AP 대 BP가 M 대 N을 마주하는 이런 점들의 좌치는 얘가 과연 어떤 도형이 될까 이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AB의 선분에서 내분인 M 대 N인 점이 하나 있을 거고 또 M 대 N이 M이 더 크다면 외분인 M 대 N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직선 AB 상에서 내 외분점으로 일단 M 대 N을 찾아내는 건 쉬운데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이 직선 외부에 있는 P점은 대체 어디에 있는 P들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결론이 나와 있죠. 얘가 원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분 AB를 각각 M 대 N으로 내외분한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어떤 그 자치가 되는 거예요. 이 P점들을 다 모아오면 그런 녀석이 원의 지름이 되는 원이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AB가 있으면 또 이제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M 대 N으로 이렇게 사각형 네모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분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M 대 N으로 이렇게 외분하는 이런 점은 일단 직선상에서 분명히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그냥 연결하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그냥 연결하면 우리 알다시피 방금 했죠. 평행사인 사이의 선분 길이 b M 대 N, M 대 N이니까 이게 이제 각의 이등분선 되거든요. 분명히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었죠. 그 다음에 M 대 N, M 대 N이면 또 이게 외부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되거든요. 근데 전체가 평각이니까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고 이게 또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2.2x 한번 그려보면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 성질 때문에 옆에 B랑 밑에 B가 일정하면 각의 이등분 제가 증명했던 가는 방향이었고 이것도 옆에 B와 외분 B가 같으면 각의 이등분, 외곽의 이등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각이 지금 2점 더하기 2x가 돼버리니까 점 더하기 x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9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90도를 만족하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 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귀류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제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점이 M 대 N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찐빵처럼 돼가지고 그죠? 이게 외부에 있다면 지금 어쨌든 이게 분명한 것은 M 대 N, M 대 N이면 2점 두 개고 X 두 개니까 이게 90도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나는 이 점하고 이 끝점을 그냥 연결을 해버리면 음, 이제 이런 직선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얘는 이제 이런 원에 대해서 지름하고 원주각의 성질, 중심각과 원주각 성질 때문에 얘가 이번엔 90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90, 90이면 동의각이 같다. 동의각이 같으면 평행선인데, 평행선인데 실제로 지금 이 상황 보면 우리가 여기 만나고 있죠. 맞아요?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평행선이어야 되는데 만났으니까 모순이죠. 그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런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화제입니다. 원과 내접 사각형. 이것도 출제 굉장히 많이 되고 그 자동화돼서 동치 조건을 사용해야 됩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나 대각 합이 180도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물론 그 중학교 도형에서는
이 가는 방향 있죠? 요것만 이제 중학교에서 설명을 하고 역방향은 증명하지 않는데 이것도 제가 증명을 했죠. 평행선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역방향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아이디어랑 비슷한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복습하는 겸 한원에 내접한 사각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이 있고 사각형을 적절하게 뭐 어떤 사각형은 상관없습니다. 뭐 얘가 굳이 뭐 평행사면이든 사다리꼴이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얘가 이렇게 내접한 사각형이라면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작도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중심은 이 녀석에서 이 각이 이렇게 수직하면서 이등분선, 이 녀석에서 수직하면서 이등분선 작도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 이렇게요. 어떤 어느 여고생의 뭐 뻘짓 이 유명한 영상에서 나왔던 원그리는 그거죠.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각이 이등분선, 수직하면서 이등분선 요 교점 얘가 중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심을 찾기만 하면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울게요. 중심 표시했고 선분 하나 이렇게 만들죠. 우리가 유명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각의 대각의 합이 180도인 거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결론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원주의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은 요각 우리가 정각이라 하죠. 정각이라면 요각이 이제 이정각이 된다 그죠? 이렇게 원주각과 중심각. 그다음에 반대편에 엄청 큰 빨간 색깔 부분, 그 부분. 둔각에도 관계없죠. 이 각을 우리가 x라고 해버리면 중심각이 이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xx, 2x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전체 둘레는 전체 한 바퀴는 360도니까 2점 더하기 2x가 360도니까 그쵸?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점 더하기 x가 180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내접한 사각형이 무조건 대각합은 180도 파이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원에 내접한 사각형 나오면 무조건 요거부터 뽑고 보셔야 됩니다. 자동화 돼가지고 할 때마다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근데 역도 되거든요. 어떤 사각형이 나와가지고 대각합이 180도가 나오면 얘는 한 원에 내접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일단 이 각을 제가 정각이라 하고 이 각 x각이라 할까요? 이 각 x각이라 하고 이 각 정각이라 하고 가정을 점 더하기 x가 180도라고 검은색으로 쓰겠습니다. x 더하기 점이 180도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한 원에 내접한 사각형임을 보이면 되는데 그게 보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점을 3개가 있으면 원을 하나 반드시 내접시킬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외심이죠. 외심의 정의, 외심 작동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증명을 이게 180도임에도 불구하고 귀류법을 사용해서 귀류법인 거죠. 결론 부정하는 거죠. 한 원에 내접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각합이 180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원에 내접하지 않는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일단 최소 이 x를 근방으로 하는 이웃하는 이 점, 이 점, 이 점 세 개를 삼각형으로 하는 외심은 분명히 작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외심이 이 점이 그 외심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이 점이 외심 외부에 있든지 내부에 있든지 이런 건데 수학적 일반성 잃지 않고 이 세 점을 이은 외심 외부에 이 점각에 있는 각의 형태가 배치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요. 한 번에 내접하지 않는다면 이 세 점에 대한 외심 파란 색깔이 딱 이렇게 존재하고 얘가 외부에 이렇게 생기든지 내부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모순 낼 수 있겠어요? 잘 한번 보실래요? 그렇죠? 이 점하고 이 교점이 생기는 내부점에서 연결하는 연장선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장을 어떻게 보시냐면 요 사각형으로 본다고요. 요 사각형. 요사키 보면 이 파란 색깔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대각합이 방금 가는 방향으로 증명했죠. 대각합이 무조건 180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각을 지금 한 각을 x라고 했으니까 이 각이 합이 180도 된다 했으니까 이 각이 점각이라는 게 될 수밖에 없죠. 맞나요? 이해되시죠? 이 각이 점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가정이 180도니까 점 더하기 x가. 자, 그러면 어디서 모순이 나와요? 뭐예요? 이게 위치가 같은 동위각인데 동위각이 지금 서로 점점으로 같거든요. 그 말은 이 두 개가 평행선이라는 얘기인데 평행선인데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평행선인데 만난다.
이는 모순이다. 이렇게 떨어지게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거 또 발견했죠. 그죠? 그래서 내접 사각형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 됩니다. 이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이거 활용하면 사인 법칙의 유일성까지도 또 제가 증명했죠. 어, 밝힐 수가 있습니다. 사인 법칙 유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진짜 각과 대변에 의해서만 외접 원이 반지름이 딱 하나만 유일하게 결정되는 게 맞는가?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도 교과서 예제를 풀면서 그거를 좀 알게 되는데, 예제 문제 보면은 각이 뭐 30도가 주어져 있고 대변이 뭐 2로 주어져 있는 뭐 삼각형에서 반지름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이 각과 대변이 주어졌다 해서 삼각형이 유일하게 딱 하나 결정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면 그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이, 예를 들면 30도고 2인상 대변의 길이가 2인상이, 우리가 뭐 대충 그려봐도 그죠? 여기 30도를 했을 때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얘가 2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유일하진 않은데, 그럼 이 녀석에 대한 외심하고 이 큰 녀석에 대한 외심의 반지름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지.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체크를 사실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교과서에서도 저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은 이게 생각이 유일하지 않더라도 반지름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 이제 보장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의 유일성. 각과 대변에 의한 반지름은 항상 일정하다. 지금 제가 실험을 해봤었거든요. 이거 지오지브라로. 각이 알파고 대변의 길이가 만약에 이 정도 됐다 칠까요? 그러면 이 파란 색깔 길이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취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뭐 이 파란 색깔 변의 길이를 우리가 똑같이 이제 A라고 했을 때, 그죠? 각 알파랑 대변 A에 의한 삼각형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삼각형일 때 외접원의 반지름은 저렇게 위에 생기고, 그다음에 이 큰 삼각형일 때는 외접원 반지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느낌적으로는 이 외접원 반지름이 훨씬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사인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사인 알파 분의 A는 항상 이 R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R이라는 게 항상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A가 다를 때마다 R이 뭔가 얘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걸 해소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번 증명해 봅시다. 이때까지 한 걸로만요. 일단 제 작전은 뭐냐면, 근데 동시 외접원이 될 수 있도록 합동의 삼각형을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요. 합동의 삼각형을 어떻게 작도할까의 문제니까, 이 각, 여기 있는 요 각을 우리가 이제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각을 똑같이 이제 작도하는 건 우리가 방금 1번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 베타 각만큼을 똑같이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각을 쫙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연장했고, 이 각이 이제 베타가 되는 거, 똑같은 각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 검은 색깔 부분이 분명히 이제 공통이 됩니다. 그죠? 검은 색깔 이 부분이 공통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베타 각이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 색깔 A만큼을 취하겠습니다. 취한단 말은 길이를 똑같이 컴파스로 이렇게 딱 들고 오면 되죠. 딱 그것을 작도를 해버리면 요 길이만큼이 이제 A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죠? 이 정도 되려나?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 A를 취합니다. 제가 여기 끝점 딱 잡아주시고, 여기가 이제 A입니다. 길이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단말점하고 A를 그냥 이제 연결해주면 분명히 지금 위에 두 개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 거 느껴집니까? 그림상으로 알지라도 합동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공통변이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지만 있고 베타 각이고 AA이니까 이 삼각형이 분명히 SAS 합동입니다. SAS 합동. 자, 그러면 합동의 삼각형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지름이 똑같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전체 사각형이 대각의 합이 파이다 이렇게 보이면 결국 이 삼각형 입장에서의 외접원이나 이 큰 삼각형에서 입장의 외접원이 같다가 되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은 결국 아래에 있는 녀석과 합동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외접원과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나가볼까요? 일단 얘가 또 똑같이 합동이니까 알파가 되는 거 분명하죠. 어렵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요 빨간 색깔, 초록 색깔을 하겠습니다. 이 초록 색깔 요가 삼각형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뺀 부분이죠. 그러니까 180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뺀 겁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가볼 텐데, 일단 외곽으로 봅시다. 이게 지금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외곽으로 보면 이 녀석의 각이 지금 뭐가 되냐면 내각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각이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따라오나요? 좀 해드릴까? 그죠? 자, 그런데 이 AA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각이 또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밑각이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보이십니까? 결론적으로 보입니까? 요 각이 지금 18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고 요 각이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이게 합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180도입니다. 따라서 방금 우리가 했죠. 지금 역방향 제가 증명했다 했고 대각 합이 180도가 되면 반드시 한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역방향 위에 6번의 역방향에 의해서 썼어요. 한 원에 내접한다. 그러면 원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결국 한 원에 내접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그려보죠.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원을 부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조작만 좀 하겠습니다. 자, 나름 그렸고 그죠? 결국은 이 삼각형의 외접원,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 색칠을 좀 해드릴게요. 색칠놀인데. 큰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의 외접원 똑같습니다. 결국 반지름이 똑같다는 얘기고, 그쵸? 근데 결국은 우리가 작은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 합동이니까 결국 이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이나 이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똑같을 거고, 따라서 사인 법칙은 항상 유일하다. 이 각과 대변에 의해서 이 외접원이나 이 각과 대변에 의한 이 외접원이나 둘 다 반지름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네?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죠. 삼각형에서 전체에서 반지름 다 똑같다고 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사인 법칙 쓰실 때 도형이 막 섞여 있더라도 각각 대변만 보고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 쓰시라는 거예요. 뭐 때에 따라서 공통 대변으로 보고 각 뭐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있으면 그냥 막 쓰시고, 그다음에 뭐 삼각형이 유일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좀 복잡하게 생기더라도 각각 대변만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 날려버리라는 거죠. 훨씬 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는 그 다릅니다. 활용도가.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도형을 쭉 정리 한번 해나가 봤습니다. 뭐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다 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뭐 고1, 고2, 고3 관계없이 다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죠? 다 중요한 내용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마우링서 미안합니다.